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데스크는 영부인 시절 김건희 씨의 국정 개입 정황을 확인하는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공수처가 확보한 김건희 씨의 통화 내역을 MBC가 확인했는데요. 여기엔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특히 지난 2022년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김건희 씨에게 6천만 원대 목걸이는 물론 고급 브로치와 귀걸이까지 주었다고 증언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의 통화 내역이 눈에 띄는데요. 김건희 씨가 그로부터 1년 뒤에도 이 회장과 휴대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이 회장의 사위가 총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공천 관련 청탁이 있었는지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구민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확보한 김건희 씨의 통신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7월 31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김건희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씨가 연락한 번호는 김 씨가 지난해 11월 교체하기 전까지 쓰던 개인 휴대전화였습니다. 이 회장은 8월 16일 오후에도 김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연이어 문자를 받은 김 씨는 이틀이 지난 8월 18일 이 회장에게 답장을 보낸 걸로 확인됩니다.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구매해 주고받은 1년 뒤에도 이 회장과 김 씨가 연락한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연락한 시기는 이 회장의 첫째 사위인 박성근 당시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22대 총선 출마 의지를 굳혔다는 보도까지 나온 뒤입니다. 출마 예상자라고 이렇게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 좀 불편합니다. 총리님 모시는 입장에서. 그런데 제가 출마 안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같은 해 12월 박 전 실장은 비서실장직을 그만두고 부산 중영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시 부산 중영도는 육선 김무성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가 공천 신청을 철회했고 박 전 실장은 다른 예비 후보들을 제치고 윤석열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인 조승환 의원과 맞붙었다가 경선에서 패했습니다. 앞서 이봉관 회장은 특검에 보낸 자수서에서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등을 김건희 씨에게 건넸다면서 사위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기회가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고 인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2023년에 주고받은 문자도 이 회장 사위 공천 관련 연락이었냐는 MBC 질의에 접견 전이라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다고 전했고 서희건설 측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내일 오전 김건희 씨와 김 씨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를 동시에 불러 조사합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새로 확인된 김건희 씨의 통화 내역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 당시 김건희 씨가 공천을 주기 위해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온 인물인데요. 김 전 검사가 현재 검사 신분으로 출마를 강행하기 전 김건희 씨와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윤상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명태균 씨는 김건희 씨가 2022년 재보궐선거뿐만 아니라 2024년 총선에도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선 전 국회의원 지역구인 경남 창원 의창에 김 전 의원 대신 김상민 전 검사를 공천하기 위해 김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한테 공기업이나 이번에 참고 장관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의견 타진을 한 거죠. 그런데 김상민 전 검사가 실제로 김건희 씨와 직접 통화까지 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23년 9월 3일과 5일 김건희 씨와 김 전 검사가 두 차례 통화한 기록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확보한 겁니다. 두 차례 통화 뒤 9월 말 김 전 검사는 현직 부장검사 신분인데도 경남 창원 지역민들에게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는 추석 명절 문자를 돌렸고 12월 말엔 총선 출마를 강행하며 출판 기념회도 열었습니다. 아직까지 검사라는 신분이 유지되다 보니까 김상민 검사라고 해야 될 수도 있고 김상민 작가라고 해야 될 수 있는데 김 전 검사는 정치적 중립 훼손을 이유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는데 공천에서 컷오프된 이후에도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되며 다시 공직을 맡았습니다.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씨에게 공천을 약속받았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김건희 씨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공수처가 확보한 내역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2023년 7월부터 9월 사이 김건희 씨의 개인 휴대폰 통화 기록입니다. 여기엔 주진우, 이원모, 이시원 등 검사 출신 대통령실 비서관들과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3년 전 온 국민이 듣기 평가를 해야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기억하실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비속어에 대한 사과는 없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주장했었는데요. 당시 대통령실 참모진은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며 사과문까지 작성했던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보고를 마치고 나온 당시 홍보수석은 사과가 아닌 반박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신수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미국 방문 중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과 대화한 뒤 포착된 비속어 발언. 대통령실은 발언 16시간이 지난 뒤에야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김은혜 당시 홍보수석이 반박 브리핑을 하기 전 대통령실 참모진은 비속어 발언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짤막한 사과문까지 미리 작성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이 노출된 것에 대해 빨리 사과하는 것이 좋겠다. 사과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발언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것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문 작성 뒤 김은혜 홍보수석이 대통령 대면 보고까지 들어갔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보고를 마치고 나온 김 수석의 회견 내용은 사과가 아닌 반박이었습니다. 수석을 보니까 결국은 엄청 혼나고 말도 못 꺼내고 왔던 것 같더라고요. 워낙 대통령이 격정적인 분이라 갑자기 화내고 그러니까 평소에도 대통령을 많이 무서워했어요. 당시 대국민 사과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대통령이 경로하며 거부했던 것인지 김은혜 전 수석을 찾아가 물었지만 즉답을 피했습니다. 사과하자는 의견이 왜 그 당시에 묵살된 거예요? 일단 그 당시에 네. 있었던 일은 제가 재판부에 제대로 사실대로 제출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란 반박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또 발언 당사자도 아닌 외교부가 MBC에 소송을 건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자세한 내막을 잠시 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합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전당대회를 닷새 앞둔 국민의힘은 오늘 2차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당대표 후보 4명은 이번에도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로 갈려 계엄과 탄핵을 놓고 거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제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탄핵 찬성과 반대 2대2로 나뉜 당대표 후보들의 2차 토론은 1차 토론의 재방송 같았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6시간 계엄으로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다는 김문수 후보의 발언을 지적했는데 김 후보는 계엄과 북한의 핵개발 피해를 비교하며 엉뚱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계엄으로 해서는 한 사람도 살상된다든지 이런 건 없었는데 핵무기는 최하 20만 명, 30만 명 이상 한꺼번에 살상되지 않습니까? 이에 안철수 후보는 비상계엄으로 GDP가 증발하고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반박했습니다. 자영업자 90%가 매출 격감을 겪었다. 그래서 자살한 분들이 꽤 많았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조경태 후보는 반탄파인 장동혁 후보를 겨냥해 계엄 해제 표결에 찬성표를 던져놓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기독교 집회에선 계엄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발언한 이중성을 지적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지 뭐가 잘못됐고 맞고 틀리고 정당화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은 조경태 후보를 향해선 김건희 특검의 국민의힘 압수수색에 어떻게 대응하겠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500만 명의 소중한 당원들은 지켜내야 되죠, 당연히. 하지만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것을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버려야 국민의힘이 살겠냐는 공통 질문에 찬탄파인 안철수, 조경태 후보는 각각 계엄 옹호 세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답변했고 반탄파인 김문수, 장동혁 후보는 내부 분열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19일 마지막 TV 토론회를 열고 22일 당대표를 선출할 계획인데 찬탄파 후보들 간의 단일화 여부가 선거 막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이번 여름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서 모기는 줄었는데 대신 벌들의 활동이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벌에 쏘이는 사고가 늘고 있고 벌의 공격성도 이전보다 거세졌다고 하는데요. 이다은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6m 높이의 처마 아래 주먹보다 큰 크기의 벌집들이 여러 개 달려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약을 뿌리자 벌들이 순식간에 흩어집니다. 다른 주택가에서도 연이어 신고가 접수됩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벌이가 한 50마리가 더 나왔어요. 그래서 아차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치마를 입고 올라가면 이거는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창고 안에 갑자기 나타난 벌떼를 쫓아가 보니 바로 근처에 벌집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택가 좁은 틈 사이에도 벌들이 집을 짓고 있어 소방대원들이 직접 출동해 벌집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벌집 신고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온난화로 더위가 빨리 찾아오는 게 원인입니다. 보통 8, 9월 달에 많이 밀집되는데 올해는 6월 말부터 7월 초부터 이렇게 계속 급증하는 현상입니다. 벌은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며 개체를 늘리는데 더위가 일찍 시작되고 폭염이 오래가면서 벌떼도 빨리 나타나고 개체 수도 많아지는 겁니다. 날씨가 더울수록 벌의 공격성이 강해지는 탓에 인명피해도 빈번합니다. 지난달 울주군 망양리에서는 제초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벌에 쏘여 숨지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벌집을 발견하면 가까이 가지 말고 즉시 신고하고 벌에 쏘였을 경우엔 곧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